빠빠빠 이거 같이 해주시겠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네. 그 뭔지 아시죠? 네. 빠빠빠빠 전국 만남의 광장.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만남의 광장 코너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지난번 유성선병원 업무팀장님 이후로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제 이 코너를 조금 자주 찾아뵈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네, 그래서 오늘은 동대문구에 위치한 레미안 서울치과입니다. 저희가 전부터 너무나 모시고 싶어서 말만 계속 이렇게 꺼내다가 오늘 드디어 이렇게 찾아왔어요. 레미안 서울치과에서 총괄실장님으로 근무하시는 이수정 실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미안 서울치과에서 총괄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실장님, 네. 저희 인연도 유튜브 병원 언니로 시작이 네,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구독자셨고 유튜브 보시고 이렇게 연락 주셔서 전화 통화했었던 맞아요.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요. 그래서 저희 치과 이제 교육을 저희가 한번 진행을 했었고, 제가 언제 이렇게 와서 교육을 했나 뒤져보니까 이번 연도 2월 14일이더라고요. 맞아요. 발렌타인데이였고 네. 코로나가 이렇게 심하지 않은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또 원장님 기타 치면서 노래 불러주셨던 거 그런 게 막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병원 언니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질문 주시는 거, 그리고 궁금해할 그런 질문들만 제가 쏙쏙 뽑아서 고민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선배로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실장님과 치과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미안 서울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총괄실장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치과 경력은 한 8년 정도 되었고요. 레미안 서울치과에 입사한 지는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치과는 일반 진료를 주로 보고 있고요. 아주 가족적인 치과이고 단골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제가 저번에 왔다가 좀 치아 몇 개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네. 원장님이 전체로 싹 다 한번 봐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치아는 계속 사용을 하니까 정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일단은 총괄실장과 상담실장이 하는 업무가 좀 다른데, 실장님의 그런 업무들 네네네.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장이 하는 업무가 정말 좀 많고 다양해서 이제 크게 카테고리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데스크에서 환자 응대하고 환자 상담, 예약, 수납 관리, 리콜 관리 같은 것도 하고요. 병원 비품 관리를 한다든지 병원 매출 관리에도 이제 신경을 쓰고 있고, 월마다 보험 청구를 한다든지 진료실에서 진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진료실을 이제 어레인지 한다거나, 진료가 정말 바쁠 때는 저도 진료실에 투입돼서 이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뭐 직원과 원장님 간의 의견 충돌이 있거나 이럴 때는 회의를 통해서 좀 의견 조율을 해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좀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 실장만 한다면 그냥 환자 관리랑 상담만 하면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총괄 실장님이시다 보니까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다 실장님이 가지시는 거잖아요. 보험 청구도 직접 하시는 맞아요. 거. 그거 정말 어렵다고 하던데. 네, 아무래도 그 보험 공부를 많이 하셔야 더 잘할 수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그래서 월마다 보험 청구를 누를 때 마치 매월 시험 보는 것처럼 그렇겠다. 클릭하면 끝이야. 이런 거. 제가 이렇게 실장님 업무를 쭉 들었을 때 가장 총괄 실장으로서 힘든 업무는 결국은 사람 관리. 맞아요. 네, 이게 뭐 5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50명이든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실장님이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되는 게 보통 이게 노하우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갈수록 성장하고 계신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저도 처음부터 뭐 실장 업무를 능숙하게 했던 건 아니라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나 노하우는 경험을 통해서밖에 얻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공부로도 안 되고 유튜브 본다고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만남의 광장에 한번 꼭 초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실장님이 되기까지의 이런 커리어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리어라고 하니까 되게 또 거창해지는 느낌인데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한 4년 차까지는 진료실 업무 많이 하면서 치과 경험을 좀 많이 이제 쌓아갔던 것 같고요. 한 5년 차쯤에 선배 실장님께서 퇴사하시면서 우연하게 데스크 실장을 맡게 됐었어요. 처음에는 아예 노베이스여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혼도 나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고, 7년 차쯤에 레미안 서울치과로 이직을 하게 되었었는데, 사실 처음부터 저 실장으로 입사를 하게 된 건 아니었고 이제 진료실 스텝으로 입사를 했던 건데, 저희는 실장님이 따로 계시지 않고 원장님께서 모든 직원이 다 멀티플레이어처럼 모든 업무를 다 잘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실장은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환자 상담한 매니지가 좀 잘 안 된다든지 상담 내용이 좀 달라진다든지 정산할 때도 현금 시제가 안 맞는다든지 예약이 누락된다든지 여러 사람이 같은 일을 하니까 좀 문제가 생기면서 다른 선생님도 저도 좀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이 저를 원장님께 실장님으로 추천을 해주셨었어요. 나중에는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동안 제가 했던 업무 같은 걸 좀 자료로 만들어서 원장님을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이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결국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쵸. 이러이런 성과를 냈고 네, 맞아요. 앞으로 이런 걸 더 잘할 수 있다. 와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동료분들께서 또 추천해 주셨다는 거는 인간적으로도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자질을 인정하셨다는 걸로 해석이 되네요. 평소에 이제 원장님과 다른 직원분들께 좀 신뢰를 많이 줄 수 있었던 게 제가 실장이 된 거에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지켜보면 다 알 수밖에 없잖아요. 한 공간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으니. 그것도 생각나요. 2월 달에 교육하고 식사를 하러 갈 때 그때 추웠잖아요. 맞아요. 독특하게 외투가 다 같았잖아요. 근무복처럼. 근무복인데 외출할 때 입는 외투까지 네, 다 맞아요. 이렇게 맞춰서 원장님이 네. 이래서 실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네 번째는 보통 병원 코디네이터 분들 취업하거나 이럴 때 그 교정도 하고 임플란트하고 다 하는 치과가 있고 특화된 치과들 있잖아요. 네. 또 규모도 치과 병원도 조금 눈에 많이 띄는 것 같고 정말 동네에 있는 조그만 치과도 있고 그래서 어떤 점을 잘 파악해서 고려하면 좋을까요? 병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취업하실 분이 자신의 성향을 좀 잘 알고 파악한 다음에 취업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잘 모르고 섣불리 취업했다가 잘 안 맞아서 빨리 퇴사하는 경우를 보면 조금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나는 빨리 진료를 익히고 싶다 하시면 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일반 치과에 취업하시면 좀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큰 규모의 치과 같은 경우는 일반 치과보다는 배우는 속도는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각 과마다 세분화돼 있어서 조금 더 차근차근 더 깊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교정 전문 치과나 임플란트 전문 치과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제 손재주가 좋다거나 한 가지 과에만 좀 치중해서 일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전문 치과에 가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그런 전문 치과는 아무래도 페이도 좀 더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 좀 MBTI라고 해서 성격 유형 검사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보셔서 내 성향이 어떤지를 좀 미리 파악하시고 내가 좀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보신 다음에 내향적이면 좀 그래도 규모가 작은 데 가시면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내가 좀 외향적이다 하시면 규모가 큰 데는 아무래도 직원이 많으니까 그런 데 가셔서도 원만하게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진짜 와닿는 말인 게 굳이 진료실 업무를 보지 않고 데스크에만 근무를 하더라도 진료 과목을 몇 개 다르냐에 따라서 업무의 영역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보니까 치과가 이렇게 연차별로 규모가 있으면 알려주는 그게 딱 치의생사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체계적으로 이제 알려지시긴 하는데 그런 걸 바탕으로 내 성향 또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고 싶냐 이런 거에 따라 치과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거겠다. 이것도 정말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5번째 질문은 실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인지. 네, 물론 이제 페이를 많이 주는 병원이 정말 맞아요. 좋은 병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나름대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결국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병원이 정말 좋은 병원인 것 같아요. 저의 능력을 알아봐 주시는 이제 원장님을 만나거나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이 같이 이제 합이 잘 맞으면 팀워크가 따라오고요. 팀워크가 좋으면 당연히 또 일의 능률도 올라가니까 그런 병원이라면 저는 정말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생각하실 때는 딱 입사를 신입 직원으로 하고 한 어느 정도 있어야 그러니까 섣불리 또 일주일 근무하고 좀 나한테 차갑다고 여기 다 텃세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한 어느 정도 그분들하고 경험해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적어도 한 2, 3개월은 좀 지내보면 좀 대부분 성향이 이제 파악이 되고요. 그런 병원을 찾기가 물론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저희 치과도 이렇게 있듯이 있어요, 어딘가는. 그래서 그런 병원 선택하셔서 근무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항상 인기 있는 영상이 면접 관련이거든요. 실장님도 이렇게 직원 면접을 원장님과 같이 보거나 어떤 점을 좀 많이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첫인상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 정보나 성격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외적으로 풍겨지는 첫인상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요즘에 웃상이라고 하잖아요. 얼굴이 예쁘고 화려하지 않아도 웃는 것 자체가 좀 예쁘신 분들이 계세요. 웃는 얼굴로 치과에서 이제 처음에 면접하시면 정말 합격점을 잘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내가 뭐 평소에 웃상이 아니어도 조금만 더 연습하셔도 충분히 이제 면접에서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병원의 관리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진짜 웃는 인상이에요. 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매너가 녹아있는 그런 작은 행동들 면접 보실 때 내가 면접 본 의자에서 일어날 때 뭐 조심히 의자를 좀 정리하고 간다거나 혹시 음료수를 뭐 대접받았으면 이렇게 좀 내가 치워보려고 이렇게 한다거나 맞다. 이제 문을 좀 닫고 나갈 때도 좀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만 닫고 나간다든지 이런 좀 섬세한 부분들이 그 면접에서 정말 저 사람은 섬세하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어서 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정말 너무 와닿아요. 네. 왜냐면 저희가 병원 코디 과정에서 네. 이런 애티튜드 교육을 맞아요. 할 때 몸에서 나오는 행동 이미지는 못 감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특히 이런 사소한 행동들. 맞죠?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거 너무 좋으니까 참고 네. 꼭 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는 이제 이런 코디네이터, 이런 직원들은 빨리 진급되더라. 실장님도 그렇지만. 치과에서 일하다 보면 불특정 다수의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뵐 수가 있는데요. 각 환자의 성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당연히 이제 능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한 강의를 들을 때 좀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이 있어서 좀 말씀드릴까 해요. 바로 그게 이제 설명자가 아닌 상담자가 되라 이런 말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환자 상담할 때 환자분이 다음에 생각해보고 올게요 이렇게 했을 때 네 환자분 그럼 생각해보시고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설명자라고 하더라고요. 상담자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환자분 그러면 제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면 환자분이 진료를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상담을 좀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상담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자가 아닌 상담자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진급하시는 거는 빨리빨리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거의 뭐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벌써 8번째 질문까지 왔는데 치과 근무하려면 어떤 카페에서 정보를 얻어라? 이런 공부를 하면 좋다. 치과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는 명품 치과 위생사 카페나 치권사무 카페에 가입하셔서 치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리 좀 파악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요즘에는 당연히 이제 치과에서 많이 얘기하는 용어나 치식 같은 거를 미리 공부하고 가시면 되는데요. 요즘에 뭐 인터넷만 조금만 검색하셔도 치과 용어라든지 치식이라든지 치과에서 쓰는 기구들 많이 하는 이제 술식의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공부하고 가시면 일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제 내가 취업할 치과에서 가장 자주 하는 치료를 우선순위로 정하셔서 그 우선순위대로 좀 공부하고 가시면 근무를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은 과들 성형외과, 피부과, 뭐 안과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치과가 공부할 거는 맞아요. 1번인 것 같아요. 방대하죠. 네. 영상 보는 분 중에 치의생사 아닌 분들이 또 치과에서 이렇게 커리어를 쌓고 싶다면 사실 그 몇 배로 공부는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살짝 요 질문 좀 끼워 넣어도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저희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치과 면접을 많이 보셨을 때 좀 들었던 질문이 계속 근무하고 적응이 되면은 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생각이 있냐 이런 질문들을 좀 하던데 치과 근무할 때 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네, 조무사 선생님들도 저희 치과의생사처럼 업무 분야는 조금은 다르지만 얼마든지 치과에서 일하시는 게 가능하시기 때문에 코디 자격증만 있는 것보다는 조무사 자격증도 취득하시면 조금 더 이제 연봉이나 페이 부분에서 올려서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9번째는 치과 근무를 실제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할인이 되는지. 네, 할인은 정말 잘 되고 있고요. 요즘에 치아보험 많이 드시잖아요. 내가 치과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로 복지가 잘 돼 있는 병원이 많아서 아주 파격적인 비용에 이제 진료비 할인을 많이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교정 치료를 했는데 교정이 이제 평균 보통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하는데 재료비만 받고 네. 그러면 그게 거의 50% 소비자 더죠. 교정을 원하는 분이라면 잘 준비하셔서 치과에 취업하는 걸 추천을. 네, 그래서 지금 다니는 저희 레미안 서울치과에서도 원장님이 정말 잘해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이나 지인분들까지 오셔서 치료를 잘 받고 있어요. 다른 과들보다 치과가 확실히 네. 복리후생이 잘 됐다는 맞아요. 느낌을 많이 받는데 또 그게 아마 이런 치의생사 분들의 이런 단합과 파워가 세서 그런 거죠? 아무래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벌써 마지막 질문이에요. 치과 근무는 좀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좀 잘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내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늘 겸손함을 잃지 않으실 수 있는 분에게 더 적합한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존경하던 스승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문구가 있는데, 내 능력이 남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 내가 만드는 결과물도 남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문구를 이제 항상 생각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좀 노력하는 편이고요. 선생님들도 이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더 크게 성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아까 그렇게 긴장된다고 하시더니 너무 말씀을 네. 정말 잘해주셨고, 긴장된다고 원장님 이렇게 아까 기웃기웃 하는데 안쪽에 계시라고 하더니 원장님 진짜 안 나오시네요. 네. 제가 이 영상을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우리 병원 식구들, 구독자분들 빨리 보실 수 있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마음에 안 와닿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도움되셨을 것 같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